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해도 곡산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그 황해도 곡산군은 황해도 중에서 가장 험준한 곳입니다. 가장 높고 또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군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곡산군 유튜브 방송용 이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자료 같은 것은 주로 이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든가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 그밖에 뭐 지명 사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쪽에 스크립을 갖다가 웹상에 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위성 지도로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곡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지형도인데요. 곡산이 이제 북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아오비령 산줄기라고 해서 이 산맥이 있고, 또 이쪽에 언진 산줄기라고 해서 언진 산맥이 있고, 또 위쪽에도 이제 거의 뭐 이제 산으로 이제 둘러싸이다시피 하고 있고요. 북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현재 거의 이제 북쪽으로에도 이제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해서 이쪽 대동강의 지류인 남강이 이렇게 흘러가 있어가지고 이 곡산하고 신평으로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이제 군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이렇게 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위성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곡산인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곡산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뒤에 이렇게 이제 험준한 산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 앞쪽에 이제 평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방 당시하고 다른 게 평양에서 원상 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가가지고 이쪽 아래쪽이 이제 신계 쪽이 되는데요. 신계하고 이제 곡산이 비교적 넓은 이렇게 평원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용암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위에서 내려오는 남강 강줄기하고 이 곡산에 있는 곡산천의 강줄기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남강으로 해서 이쪽 대등강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쪽 위쪽에 이제 신평군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넓게 보게 되면요, 여기 곡산이고 이쪽이 신평일 때 양쪽에 강줄기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쪽에 남강으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 곡산 이쪽에 이게 다 이쪽 산이고요. 또 이 오른쪽도 이쪽이 산이고, 이 아우비령 이 산줄기에서 강원도로 가는 쪽이고요. 이쪽 이제 위로 올라가는 쪽, 한경도로 가는 쪽, 또 평안남도 쪽으로 가는 쪽, 이쪽도 거의 이쪽이가 이제 산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정도로 꽤 이제 험준한 곳인데요. 요것을 가지고 좀 요약된 자연 지도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산이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 황해도 북대어 이 아래쪽에 이제 신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을산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신곡 저수지라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아오비령 산줄기, 그 다음에 언진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또 이렇게 이제 거의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성 지도로 이제 봤듯이 거의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 구분이 좀 쉽지 않은데요. 이쪽에서 이 좌측을 보게 되면요, 이제 언진 산줄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언진 산맥이 이제 여기 언진산이라는 데가 있고, 또 대각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옆쪽으로 해가지고 옆구리로 해서 언진산맥 사이 쪽으로 해서 수안이라고 하는 곳, 상원에서 수안으로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원산으로 가는 이제 고속도로가 생긴 거죠.
여기 이제 그 위성 지도로 보니 노란 줄기가 이제 고속도로인데요. 이 고속 평양에서 원산 가는 그 고속도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언진 산맥이거든요. 그 언진 산맥에 골짜기를 타고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내려왔던 거죠. 요 산맥 지형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쪽 쪽에 이 골짜기 쪽이 이게 이제 난강 강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찾다 보니까 요 수안에서 요쪽 곡산으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언진 산맥하고 이런 쪽 곡산에서 이쪽 그까지를 다 이제 그 언진 산맥이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그 위쪽이 이제 언진 산줄기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정방 산줄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산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위성지도에서 살펴본 그 넓은 벌판을 북한에서는 곡산 신계 곡산 벌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신계군입니다. 그래서 신계군하고 곡산군하고 대략적인 그 경계선은 그 신곡 저수지라고 하는 데인데, 그쪽에 그 태을산이라고 하는 곳,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곡산하고 신평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그 위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게 요 경계선, 요게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쪽 곳까지 다 이제 곡산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그 회창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이제 아래 그 강이 복명천이라고 이렇게 대동강으로 가는 강줄기가 있는데, 그 무슨 일인지 그 복명천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해서 회창군이라고 해서 이제 성천에서 떨어져 나간 군이 있는데요. 거기까지가 이제 또 회창군이 되고 있어요. 원래 여기가 지금 곡산이었는데요. 지금 행정구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까지가 다 곡산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는 거죠.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평으로 나눠지고, 또 신평도 여기 이제 복명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창한테 이렇게 잠식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 당시에 그 곡산군의 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아래쪽에서 도하면, 그 다음에 윤중면, 곡산면, 청계면, 서천면, 동천면, 명미면, 그 다음에 화천면, 일영면, 하도면, 복명면, 상도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아래쪽에 신계군이 있었는데, 해방 당시에 보게 되면은 여기 태을산에 있는 그 저수지, 지금 현재 북한의 신곡 저수지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넘어서는 그 덕업산 있는 데까지 해서 이 촌면이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북한에서는 이쪽이 곡산군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게 현재 그 북한의 곡산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태을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저수지 있는 데까지 이쪽으로 이렇게 다 지금 곡산군으로 이렇게 이제 합쳐진 거죠. 곡산은 고산 신곡의 고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언진 산맥을 비롯해서 멸악산맥, 마식령 산맥이 갈려져 나가 만산, 중첩한 산악지대에서 수안, 신계와 함께 각기 작은 분지로 이루어진 곳이 곡산이다. 이 지방 둘레에는 동백년산을 비롯해서 대각산 등 해발 1000m를 넘는 산들이 첩첩이 쌓여 대동강의 발원지가 되기도 한다. 물이 좋아 가뭄을 모르며 오곡백과 어느 것 하나 자급자족에 부족한 것이 없는 고장이다. 곡산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으며, 백년광산의 중석은 국내 제일로 꼽는 특산물이다. 일인들에 의해 광산이 개발되어 이 지방은 일찍이 개화의 물결을 맞기도 했지만, 원래 이곳 주민들은 의식이 족한 가운데 성품이 순우하며 산이 높은 것처럼 기상이 높고 그악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황해도에서는 제1곡산, 제2안악이라는 말이 있다. 들이 넓어 부자가 많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데서 꼽았지만 곡산은 이태조의 제2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지금 서울의 근교 놀이터로 유명한 정릉이 이 신덕왕후 능이지만 곡산 강씨인 그가 이태조와 인연을 맺게 된 약수터 용연의 전설은 아직도 그 유적이 남아 생생하기만 하다. 산골이면서도 곡산은 이조 때 주로 행정구역이 부로 되어 있었고 일제 때까지도 이곳 주민들은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아오기도 했다. 이 고을 원님은 항상 격이 높게 행세했으며 안악과 함께 영전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 주민으로 월남해온 인구는 약 300여 가구를 헤아린다. 월남민이 적은 것은 교통이 불편한 이유도 있지만 향토심이 강한 탓으로도 풀이된다는 얘기다. 월남 인구에 비해 이곳 출신의 인사들은 비교적 각계각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그 70년대 발간된 향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인 그 곡산군에 대한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곡산과 신계 쪽에 이쪽 용암대지는 원래는 유명하기로는 그 철원이나 평광의 용암대지가 유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기 말고도 검불랑, 회양, 창도, 안변에도 용암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황해도, 신교, 곡산군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한반도 형성이 마무리된 1억 2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이르는 동안 북한의 낭림지계와 경기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서울과 원산을 잇는 단층선인 추가령 구조선에 약한 틈이 생겼는데 약 27만 년 전 신생대에 들어와 이 지역에서 활발한 화산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 철원 평강지대에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임진강을 따라서 그 전국까지 이렇게 그 용암이 이렇게 분출했었고요. 여기 세포군, 그 다음에 저기 신고산이 있는 쪽, 여기 이제 남대천 부근, 원산 가는 이쪽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곡산하고 신계 이런 쪽도 다 이렇게 그 산악지대에 이렇게 용암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위성 지도를 살펴보거나 또 이제 화보집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곡산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잘 알려진 곳은 그 신평 휴게소라는 곳입니다. 여기 그 위성 지도, 구글 위성 지도 보면은 그 신평 휴게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글 지도 그 해당 부위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기가 신평 저수 휴게소인데요. 요렇게 이제 생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보집 같은 데 보면 신평 휴게소 그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진은 찍는 곳이 이제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요쪽이 이제 신평 휴게소인데 사실은 요 휴게소만 찍어서는 이 곡산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여기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평 휴게소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사진에 본 요렇게 강줄기하고 강물 이렇게 보이는 곳이 아마 요 근방에 있는데요. 여기 되게 보기엔 뭐 그 굴다리 같은 곳이 있는 데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여기가 신평 휴게소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굴이 평양 원산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경치 좋은데 휴게소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 곡산하고도 다르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곡산은 이쪽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곡산은 이쪽 아래에 있고요. 또 신평하고도 달라요. 신평은 어딨냐면은 이 굴다리 가기 전에 이쪽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마을이 좀 빼곡하게 차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신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쪽 이렇게 뭐 관광지 이렇게 북한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행사만 갖고는 북한을 잘 알 수가 없고 또 지형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산군은 지금 해방 당시에는 면적이 18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해서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은 한 500에서 600 정도 제곱킬로미터로 해서 많이 축소가 된 거죠. 그리고 해방 당시에 인구는 한 8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면은 12개 면이 있었고요.
그 곡산군 지역은 청동기 시대에 뭐 유물도 이제 발견이 됐지만 삼국 시대에는 고구려의 식곡성이었으며 덕돈홀 또는 곡성, 고곡군이라고 한 곳으로 보아 지명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통일 후 신라가 예성강 이북 지역의 개발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748년 경도왕 7년 식곡 성현이 되었고 757년 진서현으로 개칭되어 영풍군에 소속되었으며 762년 성을 수축했는데 모두 경도왕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부터 이 곡산이 그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었고요. 신덕왕후 고려 태조의 그 두 번째 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출생지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여기 운중면 인계리 용봉동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신덕왕후 사제 국인은 1799년 정조 23년에 비석이 세워졌는데 용봉과 용현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정조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덕왕후가 방번하고 방석 두 왕자의 그 모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람산 정상에는 태조 이성계가 말을 달리던 곳이라 해서 왕의 친필로 치마곡이라고 새긴 비를 세워 기념하였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람산은 여기 이제 양덕군하고 경계에 있는데 양덕군 할 때 소개를 했었죠. 경계가 되는 그런 산인데 여기에 이제 그 치마대가 있다는 거죠. 치마대는 그 한경도에도 있는데요. 이태조 이성계의 그 전설이 여러 군데 그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곡산은 조선 후기에 여러 장시가 형성되었지만은 황해도 지역보다 교통이 편리한 평안남도 성천, 양덕이나 함경남도 문천, 원산과의 교역이 더 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곡산이라는 곳이 이쪽 문천하고 양덕 이쪽에 성천 쪽하고 더 가깝고 이쪽 그 황해도의 중심지보다는 이쪽이 더 가까웠던 거죠. 생활권이 1811년에는 그 이제 주민들이 탐핵을 일삼던 도부사 박종신을 몰기 위해 큰 폭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30년대에 여기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곡산군에서 동양 최대의 텅스텐 광산으로 알려졌던 백령 광산과 기주 광산 등이 개발이 되어 거대한 광산총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물 유적으로는 명미면 마하리 문성동에 검암령에는 문성진의 유지가 있다. 길이 험하고 진의 방어 시설이 완벽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방어했던 것으로 지금도 성문터와 진영터가 남아있다. 여기가 그 명미면의 그 마을이거든요. 여기 그 문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문성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대동여 지도에도 보게 되면요. 제가 요거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곡산이라고 돼 있으면은 요게 이제 문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가 문성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남강하고 이쪽 곡산천이 합류가 돼가지고 이쪽 대동강으로 빠지는 요 분야가 여기가 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여기가 이제 그 신평 휴게소 원산 가는 휴게소가 여기 있고 이 위쪽에 이게 이제 현재 그 문성 신평읍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가는 한 요 근방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곡산에는 1798년에 정약용이 곡산 부사로 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해방 당시에 임야 면적의 85%나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경지 면적의 95%가 반농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에 보게 되면요. 곡산군에서 그 경제 분야가 농경지는 군 전체의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밭이 67.6%, 논이 23.3%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 밭농사 지역이었다가 그동안 이제 관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논농사 지역이 다소 늘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 됐을 때는 그
백령광산, 기주광산에서 흑중석이 이제 주로 생산된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북한의 그 신평군 같은 경우에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신평군에서 이쪽 우측에 육판덕산 이쪽 좌측에 만년구라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그쪽 백년광산 지역입니다. 신평군은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곡산군의 상도면, 하도면, 명미면, 이령면, 화천면의 전체 리와 복명면의 일개리, 동천면의 일개리를 통합하여 신평군을 신설하였는데, 이때 명미면의 오류리, 문암리를 병합하여 신평읍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미면의 오류리와 문암리, 여기를 찾아보면은 이제 현재 그 신평읍이 되겠죠. 그래, 여기가 명미면의 문암리하고 오류리 요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곡산의 유명한 산물로는 곡산 한지라는 게 있는데요. 수안 한지와 함께 품질이 좋고 우아해서 예로부터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곡산에서 그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곡산 금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상도면 대동리에 있는 금강산과 같은 절경, 깊은 계곡에 기암 괴석이 걸려 있고 그 사이를 푸른 물이 흐르는 기이한 경관은 명승지 중에 명승지라 할 만하며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이쪽이 어디냐면요, 상도면 대동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양덕으로 가는 신평에서 양덕으로 하는 그 지경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대동리라는 곳이 이제 여기 물금산하고 요 사이 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그 복명천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대동강으로 합류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어디냐면요, 이 회창군은 1952년 평안남도 성천군의 일부 지역과 황해도 곡산군의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군을 새로이 설립하면서 지난날 이 일대에 번창하였던 회곡방에서 회자와 곡창마을의 창자를 따서 회창군이라 하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그 신평군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물금산인데요. 요 복명천이 이렇게 경계선을 타고 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이제 타고 내려가는 이쪽 전반을 거쳐 가지고 이쪽 곡산 금강이라고 했던 옛날에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금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강줄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일부가 이렇게 이제 회창이 영역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산 금강이라는 곳은 곡산에서도 제일 끝쪽, 그 다음에 이쪽 그 평안남도하고 이 적경지대, 대동강의 지류가 흘러내려가는 그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평군하고 그 다음에 곡산군의 북한에서 그 변경된 해방 당시와 달라진 그런 지명의 표인데요. 변화표인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나온 그 국토지명 유래집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신평군이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곡산군도 이제 그 지명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곡산 군지가 지금 1997년에 이제 발간된 게 있어서 제가 헌책방에서 구입해 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용봉바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산군 운중면 임계리에 있는 이성계의 무예를 수련할 때 그의 애마를 메어 넣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금 그 정릉인데요. 아까 계비인 신덕왕후의 신덕왕후 강씨를 모신 곳입니다. 곡산군은 워낙 산이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산이라고 하면 이제 대각산이 있고요. 구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구봉산은 이제 지금 구봉산은 그 곡산읍 뒷면에 봉우리가 9개라는 곳이라고 해서 구봉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대각산 같은 경우는 서천면, 청계면, 화천면과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요. 높이가 1278m라고 합니다.
그 여기가 이제 곡산군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신평 쪽이고, 그런데 이게 요쪽이 이제 언진산인데 그 옆에 있는 요게 이제 그 대각산이에요. 그리고 구봉산이라는 건 곡산 뒤에서 9개의 봉우리가 있다는데 제가 짐작했던 대쪽 요 분야인 쪽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향토 대백과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대각산을요, 황해부터 곡산군 문양리의 서쪽, 신평군 고읍리, 수안군 평원리, 연산군 대군리와의 경계에 있는 산, 무려 그 네 군데나 거쳐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사각산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언진 산줄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산의 네 개의 줄기, 즉 네 개의 다리로 된 산이라고 하여 사각산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곡산에서 이 남광 사이에 있는 이 대각산이 아주 중심적인 그 랜드마크라고 하겠습니다. 곡산군은 한국 전쟁 당시에 10월 13일 날부터 일시적으로 수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곡산 지방의 경우 강원도 이천을 경유하여 북진 중인 국군 제8사단 기갑부대가 10월 13일에 곡산읍에 입성하여 군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국군은 일부 병력만을 곡산에 주류시키고 백령 광산을 거쳐 양덕 방면으로 진격하여 평양 탈환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는 여기가 이제 곡산인데요. 이쪽으로 해서 그 양덕 방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평양 탈환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산을 수복하고 나서도 북진을 하느라고 이제 그 복산에 이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이 너무 쾌속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동부 전선과 중부 전선에서 퇴로가 차단된 북한 공산군 패잔병들이 언진산맥 산중에 도피하여 소위 보급투쟁으로 준동하기 시작하였다. 주 전선은 북상하고 주 공로는 국군에 의해 평정되었으나 깊은 산악지대에는 공산군 패잔 부대의 최후 발악으로 준동함으로써 곡산군 일대의 치안은 평온한 편이 못 되었다. 그러나 곡산의 반공 애국 인사들은 10월 14일에 곡산군 자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용을 갖추었다. 북부지역인 명미면, 상도면은 자체 치안대를 조직, 치안을 유지하던 중 신평치안대는 10월 17일 공비의 습격을 받아 혼란에 빠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곡산면, 운증면, 도하면, 서촌면만이 자치위원회를 조직, 치안을 담당하였으나 주위 산속에는 패잔병이 직결하고 있었으며 야음을 틈타 불악을 습격, 식량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납치, 학살하는 등 만행이 계속되었고 10월 18일 자정을 기해 북계군의 1차 대습격을 받았다. 중장비를 갖춘 정규군의 공격을 받아 치안대는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약 50여 명의 치안대원이 실종되었다. 치안대는 수위로 전열을 가다듬고 곡산 읍내로 진입하여 고을을 재확보하게 되었다. 10월 하순부터 곡산읍은 평온한 치안이 유지되었으며 농촌에서는 추수에 땀을 흘리던 중 10월 29일 공비 부대의 2차 습격을 받아 중과 부족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채 후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군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치안대별 활동 내역도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료만 이렇게 브로그에 올려놓은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981년도에 황해도지 발간된 것도 제가 황해도지 중에서 곡산군 해당 분야도 지금 카피를 해서 브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곡산군에 대한 그 요약된 정보로서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곡산군 출신으로서는 근대 동양화 6대가 중에 한 사람인 심산 노수연 선생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1899년에 태어나셔서 197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심전 안종식과 소림 조석진으로부터 사사한 심산 노수현은 초기에는 사생풍의 산수를 그리다가 후기로 오면서 이념적인 산수를 지향하여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였다. 청전 이상범과 함께 안종식의 수제자로서 한국 전통 산수화를 현대 화풍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심전 안종식의 제자가 된 노수현은 동료이자 나중에 동아일보 미술기자가 된 청정 이상범과 평생의 동지가 된다. 스승 심전은 자신의 아호 가운데 심은 심산에게, 저는 청전에게 물려준다. 한국화의 대가가 된 두 사람은 전생애를 함께 교류하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이 그림에 대해 논하고 때로 술을 들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곡산 출신으로 양윤세 동력자원부 장관님을 또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윤세는 1931년 황해도 곡산 태생으로 17살에 북한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단신 월남한 후 고학생, 미군 통역, 육군 통역장교를 거쳐 미국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외교학을 공부했다. 1962년부터 1980년까지 18년의 공직생활 중 절반은 경제개발의 사령탑인 경제기획원의 과장과 국장으로 근무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농림부 차관보, 청와대 비서관, 주미경제공사,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봉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기에 원조와 차관을 들여오고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국제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고도 성장 시대를 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분은 그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마치고 1년 마친 뒤 고국에서 4.19가 터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해외 망명길에 오르는 고국의 불안한 현실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끝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배낭 하나만 메고 불과 몇백 불을 가지고 무전여행을 떠났는데 8개월의 여정간 240일 동안 유럽 일대를 여기저기 누볐다고 합니다. 기계 하나라도 더 들여오기 위해 1달러도 아끼고 한가하게 해외여행하던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 240일간 세계 일주 무전여행을 해낸 그는 훗날 유명세를 탔던 김찬삼 교수보다 한 발 앞서 무전여행의 선구자였고 그 열정과 도전의식이 오늘날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정신적 기반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너무나도 유명한 최명신 장군님이 또 황해도 곡산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 북한에 생활할 때 그 탈출기를 제가 부록에 옮겨놨는데요. 북한에서 그 반동군자 소리를 듣게 되자 그때 이제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나에게 권했다. 얘야, 자식이라곤 너 하나뿐인데 내 품에서 떠나보내고 싶겠느냐. 너를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니 어서 떠나거라. 너를 살리고 교인들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월남을 하게 됐는데요. 38선 이남으로 남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황해도 해주에서 배를 타고 인천이나 다른 곳으로 가는 루트를 탔다. 돈만 주면 밀선을 타고 남하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소문이 무성하다 보니 당국의 감시망이 강화돼 오히려 그 루트가 위험하다고 했다. 나는 고심 끝에 강원도 평강, 철원, 연천, 동두천 루트를 타기로 했다.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전곡까지 이르렀는데요. 낯선 청년이 불쑥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인가요? 내가 안내해 주겠소. 수고비를 좀 내쇼. 내가 직방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겠소. 이렇게 해서 돈을 각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천 보안사 앞마당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안내자는 밀행자를 잡아다 보안사에 넘겨주는 프락치였다. 여기서 이제 또 잡히게 된 거죠. 나는 소지품과 돈을 압수당한 채 감박에 처박히고 말았다. 왜 이남으로 가느냐 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에 삼촌이 사는데 돈이 많소. 젊은 사람이 좀 더 공부를 하고자 삼촌한테 가서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모스크바에 유학 가서 공부를 더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거짓말 말라고 스파이질 하러 가질 않나. 수사관이 몽둥이를 들어 내 등짝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이제 아주 궁지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나는 이윽고 다시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오전 8시쯤 되자 보안서원들이 광장으로 나와 일렬로 도열하고 잠시 후 육척장신의 소련군 지휘관이 빨간 장화를 신고 혁대를 허리에 질끈 맨 모습으로 수용소로 들어오고 있었다.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그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나는 맨 앞으로 나갔다. 그는 감방을 보지도 않고 지나쳐 가는데 내 가슴이 마구 뛰었다. 어느 사이에 그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심장은 계속 방망이질을 하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다와라시 동지.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쳤다. 나는 더욱 절박하게 외쳤다. 다와라시, 야 우치셀라. 동지, 나는 선생이다. 그러자 이미 5m쯤 스쳐 지나간 소련군 지휘관이 뒤돌아서며 신기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간절하게 야 우치셀라, 야 둣다 게이조, 난 선생이다, 나 경성 간다 하고 거듭 소리 질렀다. 쟁기가 문호가 예스시, 돈이 대단히 많다. 쟁기 다와이, 돈을 가져오려 한다. 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하라쇼, 좋다 하고 보안서장을 불러세웠다. 그는 손가락질로 나를 빼내라는 신용을 하고는 돌아갔다. 한국인 보안서장은 비굴하릴 만큼 허리를 굽신거리며 예하고 응답했다. 러시아 말을 아는 수용자들은 거의 없었으며 그래서 더듬거리는 나의 러시아 말이 그에게는 신기하게 비춰졌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월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해도 곡산군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